안녕하십니까. 이재백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좀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익숙해진 시간이 필요하나 봅니다. 자, 지금 댓글창을 여시려면은 지금 들어오신 대로 지금 새로운 방법은 지금 유튜브 창의 제일 오른쪽에 점 3개가 보이실 거예요. 3개가 보이면은 점 3개 눌러서 앱 열기 밑에 로그인 설정, 재생 설정, 유튜브 내 데이터 밑에 앱 열기 누르시면은 소리가 나. 마이크 켜졌는데 됐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실시간 채팅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지불수단으로 준비된 이 화폐혁명의 주인공, 화폐혁명은 방향성인데, 자, 비트코인과, 자, 비트코인류 24,000개의 비트코인류와 온으로 간다면은 이건 방향성이고, 자, 이것의 명분은 바로 목적은 금융혁명 실현이다. 그래서 이게 명분이 되겠고,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실리, 즉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화폐혁명과 금융혁명을 하는 거다. 자,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방금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반드시 세계 대공황의 대혼돈이 시작돼서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원이다. 그래서 위험과 기회, 즉 이기가 곧 시작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위험을 돌파할 수 없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혁명의 본질은, 자, 화폐가 곧 금융을 만들고 경제를 만드는데 반드시 이건 정치의 군사 행정 속에서 바라봐야지 보인다. 그래서 이 현재 기존 금융의 화폐 금융 경제의 중심은 거대한 힘의 질서 세력, 이들이 만든 철학과 종교, 이 속에 숨겨진 키워드를 찾자. 그래서 딱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면 그게 보인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자, 세계 유수의 많은 잡지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유대 가문이 만든 이코노미스트 잡지, 그리고 유수의 금융기관들의 기관장들이 발표한 글, 그리고 온의 메시지를 비교해서 여기에서 숨겨진 키워드를 찾자. 이게 가장 중요한 숨겨진 키워드를 찾아야지 보인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씩 복습하면서 새로운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새로 시작하면은 다시 그 부분은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물 경제 연결을 유용성이 있다는데, 자,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딱 두 가지 방향성 앞에 보셨다면은 비트코인류와 미래 지불수단으로 준비된 원. 자, 비트코인 종류의 모든 코인들은 거래소에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중간자인 거래소에서 정부화폐로 교환해서 실무용 경제를 통해서 유용성을 발휘하는데, 즉 지불수단을 쓸 수가 있죠. 상품 구매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은, 반대로 미래 지불수단으로 준비된 암호화폐 원인 경우는, 자, P2P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아직 제품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유용성을 확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간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지불수단이 된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세상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걸 확장성 본다면 우리는 지불과 송금의 확장성을 갖는다고 보고 있고, 지불도 확장하고 결국은 지불의 송금으로 확장성, 그리고 개인과 회사의 국가의 확장성 앞으로 이리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올해 나오려고 하는, 자, 포렉스는 선물을 말한다면은, 자, 앞으로는 현물 시장 열린다. 그게 바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교환과 결국은 송금 시장 자체가 동시에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간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이걸 명심을 하면 좋겠고요. 자, 기존 금융과 신금융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기존 금융은 아날로그 화폐 플러스 디지털 금융이라면 3차 산업시대 이 금융은 바로 신금융의 디지털 화폐 플러스 디지털 금융으로 하기 때문에 자, 특히 이제 자, 크게 종목은 전에 정부에서 인쇄된 화폐를 썼다면 이제는 자, 거래소의 비트코인과 자, 세파이의 주인공. 지금 세파이라는 것은 중앙화 금융인데 이쪽의 주인공이 바로 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금융의 거래 방법은 자, 은행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진다면은 카드와 결제 대행사 PG, 페이를 통해서 지불수단을 쓰고 자, 신금융에서는 자, 거래소와 결제 대행사를 쓰는 이쪽 비트코인 종류는 여기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 유용성 관점에서는 이용되지 않는다면 자, 이쪽에서 중앙은행과 아직 열리지 않은 중앙은행이 열리면은 P2P 개인행위 본격화될 수 있다. 즉, 이 말은 자, 송금과 지불의 유용성이 융합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의미가 여기 있고 그리고 자, 허가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금융은 전부 자, 국가의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있고 자, 거래소 코인 자, 24,000개의 비트코인, 디파이 코인들은 전부 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형식이다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온 같은 경우는 허가형 블록체인, 즉 프라이 블록체인 자, 회사가 운영하는 프라이 블록체인 중앙화 금융을 갖고 있다면은 이번에 허가 형식으로 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퍼블릭 블록체인, 퍼블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있는 즉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통해서 또 융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래소 코인의 특성을 본다면 독점이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유용성이 어떻게든 독점의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이거는 자, 가격의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투자 자산 기능성이 있지만 송금 결제 유용성이 없다고 본다면은 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독점이라고 결국은 유용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독점이 일어나서 그래서 송금 결제 기능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투자 자산 기능성 이 네 가지 기능성이 있는 이거를 전원 통합 기능을 하고 전에 2018년도 나가라 총재 같은 경우는 전 IMF 나가라 총재는 특수 융합 기능을 갖고 있고 이 화폐만이 바로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묻지 말하는 글만 있어요. 자, 구글에 쳐보면은 그래서 융합과 통합과 하이브리드 특성이 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결국은 88 1월 9일 이코노미 잡지에 나와 있는 소위 혼합사용 칵테일의 관점에서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존 상황으로 이거는 혁명이지만 기존을 융합한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 기존 금융은 인플레이션 톤 가치가 하락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본격화되는 게 올해부터 시작되고 자, 이것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 인플레이션은 백서 우리 2022에는 물성이 없어진다는 오류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신금융 관점에서 디지털금의 자, 비트코인 종류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있다. 그렇죠? 즉, 독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가격 안정적 상승성이죠, 사실은. 왜? 유용성 기반의 투자 송금 결제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투자 자산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채팅창 꼭 나오게 해야지. 나옵니다. 나와요. 26명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격 안정성 플러스 상승성을 갖죠. 왜? 투자 자산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가지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금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왜? 금융의 확장성이 없으면 금융도 생물과 같아요. 정치도 생물이고 금융은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규제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은행의 시스템 돈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금융이기 때문에
규제적 관점은 자금 세탁 방지, 퇴대자금 유입 방지, 즉 나쁜 돈이 못 쓰게 해서 이 이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 행위를 막는 거죠. 불법 행위를 막고 결국은 이게 제한된 금을 쓸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종류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특검법에 의하면은 규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특검법 왜 거래소를 통화할 때는 규제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행과 카드 피지페이를 통해서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 카드 피지페이도 은행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돈이 빠져나가고, 즉 규제 관점에서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자 모두 규제가 되는데, 반면에 우리끼리 주고받는 P2P 관점에서 우리끼리 주고받는 현금을 주고받고 종이돈을 주고받을 때는 규제가 안 되는데, 이쪽도 거래소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거래소를 통해서 그럴 때만, 즉 우리가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보냈을 때는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특검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자 거래소가 신고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끼리 P2P 거래를 했을 때는 규제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말하는 거죠. 그게 작년 2022년 9월 25일 발효된 특검법, 참 2019년 6월 10일 날 유럽에서 발효돼서 시작된 이 특검법이 마침내 작년 9월 25일에 시도돼서 규제가 되지 않는데, 반면에 온 같은 경우는 2019년 우리가 규제 관점에서 API 연동, 즉 UNODC에서 관장하는 UN 마약 범죄 사무국에서 관장하는 고 AML과 월드 체크라는 시스템을 API 연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금융이 된다. 즉 P2P가 우리는 규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해 금융으로서 결국 음행 금융까지 전부 통제하는 이 질서의 중심점에 있어서 우리는 세파의 금융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온과 비트코인, 앞으로 역사를 지난 시간에 좀 배웠는데 세계 경제 흐름과 온의 역사 자를 비교해 본다면은 자 온코인 도메인은 잘 아시다시피 2003년 8월 15일 날 6시 30분 54초에 최초에 나오죠. 자, 그래서 미국의 네임칩이라는 회사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워널드 파운데이션 닷컴과 ORG가 2004년 4월 25일과 여기는 5월 20일 날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고 D체크닷컴은 2005년 1월 4일 날 9시 6분 15초에 등록됐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교육 사이트인 onacademy.com, 이 플랫폼의 사이트는 2005년 9월 24일 날 07시 02분 54초에 등록됐다면 비트코인은 온코인.com과 5년이 낮은 약 2008년 1월 4일 날 2시 15분 06초에 등록됐고, 이 등록지가 네임칩 INC라고 미국의 LA에 있는데, 이 온코인.com과 비트코인.com이 같은 장소에 등록된 걸로 봤을 때 어떤 기관이나 소속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즉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onexchange.eu는 2021년 4월 21일 날 마침내 등록되어 있고, 사실은 2003년 8월 15일 날 만든 이 oncoin.com 자체는 지금 다른 유럽에 있는 체코에 있는 회사한테 넘어가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지금은 왜 온코인이 중심점이기 때문에 온코인 자체가 작년 9월달 이미 이름이 바뀌어버렸죠. 온코인 자체 띄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온코인이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슈퍼호스팅 BG LTD라는 유럽에서 만든, 이거는 불가리아에 있는 등록 회사예요.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등록했는데 온코인 자체는 지금 스위스에 이 주거지가 등록지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할 부분은 비트코인보다 온코인이 5년 빨리 등록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자,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반드시 성인식을 통해서 부모가 좀 사는 부모들은 각각 5만 달러씩 자녀에게, 이 조카에게 친척들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가장 금융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금융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몇십만 달러 모인다면 반드시 주식을 사죠. 서양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 국채를 30% 정도 사고 주식을 한 30% 사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의 기본적인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인식 때 이 종잣돈이 된 이 돈을 주고 반드시 그때 한 말이 뭐겠습니까? 반드시 세상을 위해 봉사라는 이 노블리스 오블레즈, 여기 시작된 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레즈라는 자, 유럽의 귀족들의 문화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정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oncoin.com 다음에 onworldfoundation.org가 만들어지고, 자, on 같은 경우는 돈을 만들기 때문에, 자, onworld 파운데이션은 뭐겠습니까? 바로 기부죠. 자, 그래서 on이 어떤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dcheck.com인데, dcheck는 자, 이커머스, 즉 암호화폐 쇼핑몰이죠. 이게 2005년 1월 4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on은 금융교육 사이트, 즉 온 아카데미가 있는 거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순서가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온 아카데미 이제 태동기, 성장기에 본격적으로 2021년도에 4월 20일 날 이제 온 아카데미 부상 전에, 자, 부상 시기에 바로 이게 온 에코시스템.eu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래서 자, 2008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달은 우리 비트코인이 나와서 자, 태동에서 성장을 하고 2017년도에 2,800명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다시 2018년 3월 달에 300만 원 정도 떨어지죠. 그래서 1차 혼란기가 있으니까 바로 IMF라든가 규제기관에서 규제를 하자. 자, 그렇지만 이건 새로운 바람이기 때문에 진도하자. 이렇게 흘러왔다면은 마침내 2019년 6월 10일 날 1일부터 시작된 게 바로 규제법입니다.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가 앞에도 CBC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게 누가 했습니까? IMF가 주도를 하죠. 자, 이거는 88년 1월 9일 날 바로 이코노미 잡지 권 306권 페이지 9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앞으로 단일화폐, 미래 단일화폐는 2018년도 정도에 나오는데 이 단일화폐의 중심점은 IMF 후속은행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IMF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자, CBC 국가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국가화폐 전자화폐를 말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주목할 점은 2019년 9월 28일부터 2020년 9월까지는 합성 CBDC를 주창했다는 거죠. 이들이 합성 CBDC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민간 플러스 정부가 합성이죠. 자, 그래서 유용성 있는 민간 화폐를 쓰고, 자, 합성이니까 민간 플러스 이 결국은 IMF는 뭘 하겠습니까? 보증과 규제를 하죠. 근데 이 아무나 민간 화폐 쓰는 게 아니라 왜 이걸 합성 CBDC를 해야 되냐고 바로 뭐라 했냐면요. 자,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왜? 각 국가 앞에서 이 CBDC를 개발하면 개발도 그 성공을 장담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왜? 전 세계 절대 국가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 CBDC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두 가지 말해서 바로 합성 CBDC를 쓰자. 즉 민간화폐를 쓰고 정부는 보증과 규제를 하자. 이게 IMF 실무국장들, 영란은행 실무국장, 그리고 미 통화감독청, 미국 재무부 산하의 통화감독청, OCC에서 브라이언 청장이 1년 동안 딱 이 이야기를 하고 또 2020년 10월 달부터 다시 CBDC로 가자고 그러고 있고,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할 때 나오죠, 실제로. 그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와 테더와 USDC, 그리고 바이낸스 USD가 중심. 이 절대 다수가 이 세 가지가 중심점이고, 이 중에 자,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USDT, 비트파인, 홍콩의 비트파이넥스에서 만든 USDT가 중심적인 가장 많이 쓰고 있죠. 46%가 이 코인을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 마침내 그동안 IMF가 바람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본격화 되면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각 정부의 은행, 각 정부 은행의 은행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BI에서 중심적인 갖고 있죠. 그래서 올해 현재는 약 90% 정도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10개국은 이미 CBC가 본격적으로 나와 있고, 자, 그러기와 동시에 어때요? 스테이블코인 규제라는 게 작년 2021년 12월 달부터 사실 나오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제롬 파웰과 제닛 옐런장과 영란은행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다. 왜? 스테이블코인이 전부 자, 담보금만큼 그 코인을 돌려야 되는데 담보금이 예를 들어 500억인데 5천억씩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자금상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규제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22년 5월달에 테라 사건과 그리고 12월달에 미국 FTX 거래소 파산에서 암호화폐가 겨울이 도래했다고 했죠. 자, 그리고 2024년을 본다면은 자, CBC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이제 그래서 곧 CBC가 본격적으로 나왔고 이미 15개국이 나와 있고 이 가장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2020년 10월달에 나온 자, 미국 바하마주도 미국 마이애미 옆에 있는 바하마주도 인구 30만의 소국 섬나라 바하마주도 최초의 IMF와 월드뱅크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이게 결국은 이제 2024년도는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가을부터. 그래서 규제법이 마침내 제정됐고 그동안의 이 규제법은 2019년 규제법이 제정 같은 경우는 바로 나쁜 돈을 막는 법이라면 이 규제법 미카법이라고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나와 있죠. 이거는 2020년 9월 25일 날 유럽에서 발의가 되어서 올 5월 16일 날 최종 통과돼서 지금 내년 6월 달 이 제정된 이 규제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좋은 돈을 나가는 법.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위한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돈 심화가 극심화되고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돼서 결국은 이 혼돈 심화가 결국은 전쟁과 자, 코로나가 이제 WHO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식이 선언된다면은 혼돈 심화가 본격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중국주의의 전쟁과 결국은 혼돈의 심화가 돼서 결국은 어떤 공급망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나빠지는 이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거는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혼돈 심화는 이렇게 탈달러, 중동의 브리스 이 국가에서 전부 탈달러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거는 위안화 패권하고 도전이죠. 결국은 위안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브리스 국가는 브리스 코인을 만들고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은행 파산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자, 이거 DCMA가 UMU 국제통화단 유니버설 모네터리 유니트 국제통화단위를 통해서 마침내 자, 갑자기 디지털 통화 금융당국이 작년 4월 10일 나왔는데 그죠? 결국은 이게 바로 유니코인이라고 하는데 자, 정작 중요한 건 DCMA가 UMU를 발표한 유니코인을 발표했는데 4월 10일 날 IMF 중계 회의에서 발표했는데 4월 17일 IMF에서는 이 DCMA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저는 이게 바로 이 DCMA가 바로 88 1월 9일 잡지에 나와 있는 IMF 후속은행이 이 단일화폐를 만든다겠는데 바로 이 DCMA가 마침내 나왔다는 여기서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가 시작된 자, 2020년 2019년 12월달 시작된 이 코로나 즉 팬데믹이 마침내 엔데믹으로 종식이 되는 게 올해 일어날 겁니다. 자, 이거는 올 2023 1월 달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는 어디서 났다, 팬데믹은 중국 우한에서 났다고 발표를 했죠. 엔데믹은 이제 혼돈의 심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위기가 호전되는데 이것도 바로 중국주의가 세 곳이죠. 바로 인도 국경과 대만 한반도. 반드시 한 군데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작년도 이것은 바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하면서 비롯되는 인도 국경의 분쟁 지역이 돼서 이거는 바로 신장 이구르 자치주의의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와 결국은 인권을 증명해서 결국은 분쟁적으로 만들고 있죠. 미국이. 그래서 결국은 인도권과 대만과 한반도가 이제 분쟁의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카법이 마침내 최종 통과됐고 5월 16일 날 혼돈 심화와 새로운 대안이 나와는, 즉 아까 최초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위험과 기회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탈달러를만 다시 본다면은, 자, 미국이 1944년에 달러의 통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월드뱅크와 IMF, 월드뱅크, 결국은 IBR 세 가지를 만들었다면은, 자, 중동과 지금 브리스 국가가 지금 만드는 게 결국은 이완화 패권을 만드는 건데, 결국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왜 꼭 달러를 써야 하나, 이런 건 탈달러 자체는 결국은 이완화 쓰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페트로 이완화 시작. 결국은 이거는 자, 페트로달러에 대항하는 거죠. 결국은 페트로달러와 똑같이 만든 게 중국의 NDB, 뉴 디벨롭먼트 뱅크,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완화 패권을 만들자는 흐름이죠. 자, 결국 최근에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이 파산되는데, 미국도 사업용 부동산이 약 절반이 망한다고 하죠. 파산이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 30%는 뱅크런이 난다고 하죠. 자, 절반이 파산할 수 있고 30%는 뱅크런이 나면 얼마겠습니까? 30%는 약 1,500개 정도가. 뱅크런은 뭐가 있습니까? 은행이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바로 구제를 해주죠. 인수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4,800의 절반이 파산하면 누가 막아줄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건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문제는 세계적 문제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부동산도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부동산 대출이 약 담보가 115조인데, 지금 이 부채, 이 금융권의 부채율이 약 PF 대출 부채율이 약 8%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이게 내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크나큰 문제가 앞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부동산이. 자, 이거는 올해,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자, 2024년 10월 달에 온코인 창립하고, 두바이에서 창립하고, 2015년 6월 달에 불가리아 소피아로 옮겨서 2017년 2월 16일 날 최초의 글로벌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인 딜체커가 출시를 하고, 자, 그래서 최초의 지불수단으로서 면모를 보이는 거죠. 2018년 10월 8일은 자, 온코인 ICO를 했다는 건 대중들에게 파는 거죠. 자, 우리가 갖는 온코인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틀리죠. 이거는 대중들에게 공개했다고. 개인과 회사가 공적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나왔다면 2019년도는 은행 연결 작업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바로 19년 이 18주자 공제, 19년 1월 15일부터 시작한 은행 연결 작업이 시작됐고, 자, 19년 9월까지 약 18적 18번의 공지가 통했는데, 이때 센트럴뱅크, 이 센트럴뱅크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DCM이 지탁 화폐 금융당국과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8 1월 9일 잡지에 나와 있는 IMF 후속은행이 단일화폐를 주도한다는데, 저는 전부 같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자, 여기서 2019년에 은행 연결 작업을 했는데, 이걸 보신다면 앞에 보이는 여기서 자, 희한하게 이 타임이 딱 맞죠. 우리가 2019년 9월 28일부터 20년 9월까지 합성 12실 국제기관 장들이, 실무국장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타임과 우리의 타임이 기가 막히게 맞다는 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18차 공제 회사 끝나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다음부터. 자, 그래서 이것은 커다란 연결고리에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온코인 ICO를 이제 연결 작업을 했으니까 문제점을 어때요? 극복을 해서 2020년 온코인 ICO를 했고, 이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1.0에 있는 블록체인이 2.0 바뀌었는데, 자, 그 각 정보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지금까지 마무리까지 들렸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2020년 새로운 블록체인에 의한 자, 플랫폼, 그 온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상. 즉, 마치 이것은 태양이 이제 땅 속에 있는 태양이 이제 땅으로 딱 올라온 순간 이걸 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썬다지처럼 이거는 모든 게 천문현상에 빗대는 유대인의 기본적인 방법이죠. 항상 은유, 비유. 자, 그래서 코드를 항상 숨겨놨다. 마치 하늘에 질서가 숨겨져 있듯이 땅에 있는 질서를 숨기듯이 마치 유대인의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그 2022년도는 오너코시스템 노출, 즉 태양의 노출이죠. 마침내 대중들한테 노출해서 작년에 본다면, 자, 그래서 이때 백서가 비로소 나오죠. 이 새로운 백서, 2.0의 백서. 자, 백서를 보시면 완전히 기존 백서와 많이 틀리죠. 어떤 코인도 없는, 여기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 철학과 규제가 들어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자, 그래서 온에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고 어떻게 나가느냐.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마침내 온코인을 떼버리고 온이라는 화폐로 나온다. 그리고 작년에 렉시아라는 핀란드 법인으로부터 회사 실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사기 회사가 아닌 공식적으로 인정된 회사다. 그리고 이 플랫폼들의 이 8가지 플랫폼을 전체로 연결하는 개혁 작업을 통해서 올해 2023년도는 온 에코시스템 노출 2단계로서 이제 마침내 2021년도에 발표했던 대기업이 참여해서 이제는 자, 유용성이 이제 마침내 보여주는 단계, 그게 노출 2단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2023년 1월 달에 자, 베트남 다낭에서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발표는 온보야지 여행 플랫폼과 온비타 그리고 온프레스가 마침내 공개되는 이 시점에 와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D체크 환전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빠졌는데 블록체인 자체도 이제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백서 2022에서 약속한 퍼블릭 네트워크와 연결, 이것이 마침내 올해 실현됐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신뢰성을 회복이죠. 그동안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냥 중앙화된 블록체인처럼, 마치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처럼, 자, 블록체인은 있지만 중앙화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서 마침내 신뢰성을 공공의 신뢰성을 이제 기술적으로 확보했다. 그게 폴리곤 스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 금융이 시작되려면 화폐라는 것은 가짜 화폐가 없어야 되고, 자, 금융 관점에서는 이중지불이 방지하는 전형적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금의 정제 목표와 부합된 마침내 이걸 확보해서 이제 완전히 나갈 수 있다. 자, 그게 온보야지, 온프라스타, 온프레스 공개과 폴리곤 스캔으로 바꿔서 마침내 마지막에 올해 안에 2023년 말에 D체크하고 자, 피어아트 화폐 교환 풀이, 환전 풀이 열린다면은 자, 새로운 정기를 맞이한다. 저는 이걸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겠습니다. 왜? 신뢰성을 통해서 유용성이 폭증하기 때문에 회원수가 현재 전 세계 약 400만이나 본다면 약 10배인 4천만에서 5천만을 가지 않을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의 가치는 올라가고 결국은 회원수, 유용성의 이 복합적인 알고리즘에서 가격도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는 온의 쿠데이 마침내 아까 말씀드린 유가급이 2024년 6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온의 쿠데이 공개되면은 우리는 누구도 안 파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금융과 신금의 전개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전개될 것입니다. 자, 88 1691날 이코노미 잡지에는 세상의 금융은 이 차세대 금융은 섞어 쓴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거는 새로운 패러다임 바뀌기 때문에 혼동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자, 그 중에 거기에 실력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2008년 9월 15일 날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건으로 인해서 자, 미국이 이기에 나섰을 때 그때 자,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통해서 자, 이거는 글로벌리스트가 장난쳤다. 마치 단일 정부주의자가 장난을 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래서 칵테일처럼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개 방향을 본다면 부분별 진화하고 기존과 혼합 사용을 본다면, 즉 디지털 금과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코인, 게임 코인을 통해서 섞어 쓰고, 자, 송결제가 융합되고, 그리고 자, 아까 용도별로 이 전개된 것과 각 국가에 발행한 이 CBDC, 그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섞어 쓰는, 자, 마치 이거는, 그리고 UDP이 나오고, UDP라는 것은, 자, 올 2023년 1월 25일 날, 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스위프트 시스템, 현재 해외 송금 시스템, 자,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기존 금융의 국제 송금 방식. 이 유니버설 디지털 페이먼트 네트워크가 UMU가 나왔다는 게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유니버설이죠. 유니버설 모네터리 유니트. 국제 통화는 즉 단일화폐라는 뜻입니다. 유니 자체도 원이기 때문에 이건 단일화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결국은 섞어 쓰는 부분이죠.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 그래서 자, 2차 세계대전 때, 한국 전쟁이 나고 지금 메가더 장관이 미국 상원에 불려가서 자기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자, 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이전될 뿐이다. 부라는 것은 이전되는 시기죠 지금. 그래서 그게 이번에 신금이 시작되면서 부는 이전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지정학으로 이동되는데, 오늘 갖고 있는 자와 같지 않는 자. 자, 그래서 이 절대량이 원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만 결국은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ealth does not go away, it's just a transfer. 이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